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 의회 의장이 선거 구민에게 의회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논란입니다. 시 의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용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원 지역 한 초등학교 옆에서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안반 파쇄 작업 때문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며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 14명에게 헌금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전라북도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 3월 김제고등학교에 온라인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 의회 의장이 선거 구민에게 의회 기념품을 사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논란입니다. 시 의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김제시 금산면에 사는 한 주민이 김제시의회 의장 일행에게 3만 원 상당의 은도금 수저 세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왜 김영자하고 같이 가서 갖다 줬지. 그 내용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제보를 접했다는 이병철 김제시 의원. 비슷한 시기 시의장 선거구인 복남면의 한 주민도 도마와 그릇 세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시의장이 의회 방문객 기념품을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사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 기념품 제작을 해요. 사실 공공의 목적에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은도금 수저 선물 세트, 또 접시 세트, 명품 도마 세트, 벨트 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선거 전에 이렇게 지역 주민한테 나눠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김영자 의장은 이런 의혹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며 부인했습니다. 선거구민이 받은 수저 세트의 경우 의회를 방문한 지인에게 2세트를 줬는데 이 가운데 한 세트를 그 지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념품이 건네질 당시 지인과 동행한 건 맞지만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모르지. 그분이 갖고 온 것이 내가 수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이제 뭐 캠프 측에서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서 있으니까 둘이.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경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묻는 신고자 진정서가 시의회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시의회는 수사권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품은 동료 의원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는 시의장. 시의회는 지난해 의회 방문 기념품에 혈세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기념품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와 같은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장부도 없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가운데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 지역 한 초등학교 옆에서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안반 파쇄 작업 때문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노암동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수업 피해와 등하교 시간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습니다. 소음 진동이 지금 커서 교실이 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때문에 수업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더 큰 문제긴 한데 등하교 시간에 이제 공사장 그 공사 문제하고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문제로 등하교 시간이 겹쳐가지고 학생들 통학 안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측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 공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차량 출입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행 안내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방식이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지원서를 지금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등하교 할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틀 전에 저희가 투자 방식 시스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톤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초 공사 현장에서 안반이 발견되면서 수개월째 파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반 파쇄 작업 때문에 초등학교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아침부터 한 저녁 5시까지 계속 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그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새동네라든가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그 노암 초등학교까지 이게 퍼져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좀 많이 신경 쓰여요. 학교에 학생들 없을 때 그거 하려고 하는지 주말에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건설업체 측은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안반 파쇄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발파 기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발파 기법을 검토했지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직접 파쇄 기법을 선택하면서 공사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업체 측의 해명입니다. 이 때문에 안반 파쇄 작업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초에 원래 발파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옆에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제 이런 데도 있고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파를 취소하고 그 공사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저진동 조성공법으로 지금 장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파를 하면은 뭐 2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좀 지연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소음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소음 저감 조치 명령 후 소음 발생 공사 중지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일 계속 이렇게 불편을 주변에 계속 하시게 되면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을 넘치면 1차는 뭐 과태료하고 소리 나는 거에 대한 그 저감 조치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1차, 2차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방음 방진 시설 설치나 저감 조치 명령 같은 거를 하고 소음 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명령. 주거지역 공사 소음 규제 기준은 65데시벨입니다. 노암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조치 마련과 함께 법적 소음 기준이 지켜질 수 있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며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제에서 지인 14명에게 헌금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전라북도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5일 교육부 주관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 3월 김제고등학교에 온라인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실과 교원 등만 갖추고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 개교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공해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에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지자체와 어린이집 간 자료를 공유해 현장 점검 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서 출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94개소에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향후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한 곳도 없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주려고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져. 여기 일곱 만져놓고 수술했어. 나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기 전화할까요? 여기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현역 의원과 도전자의 힘의 균형이 접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22대 총선 특별당규 등을 통해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지만 당내 사정이 현역 의원의 20%에서 30% 컷오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역 물갈이 여론에 힘입어 총선 도전자들의 경쟁력이 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는데요. 내년 2월 예상되는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까지 8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수성을 위한 현역 의원의 방패보다는 총선 도전자들의 창끝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실제 중앙당과 전북 정치권 내에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 공천설이 끊이지 않고 현역 선출직 평가,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등 현역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2~3명이 공천 후보 심사에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 동안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읍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합니다.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낭비성 예산이나 시비성이 적은 소모성 정비 등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